아침마다 사과에 우유 한 잔, 누가 봐도 완벽한 조합이죠. 그런데 이 조합이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식사로도 신장은 밤새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 사실 처음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식습관과 신장 건강을 연구해온 김성우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정말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은 음식들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특히 아침 사과, 저녁 사과, 그리고 식사 후 사과 습관은 많은 분들의 피로감, 부종,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사과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 그걸 놓치고 계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 피부가 칙칙해지는 현상, 이 모든 게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은 사과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과 사과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신장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을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얼마 전에 만난 66세 하는자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사과 반쪽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꼭 챙겨 드셨어요. 사과는 장에 좋고 우유는 뼈에 좋다고 믿으셨죠. 매일 아침 이 조합을 10년 넘게 지켜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아침이 되면 몸이 무겁고 밤에는 화장실을 서너 번씩 다녀오시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도 칙칙해지고 잠이 깊이 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고 다리가 자주 붓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검사 결과는 신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아진 상태였고 특히 여과율이 떨어져 있었어요. 한은자님은 깜짝 놀라셨죠. 본인은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식습관을 조금만 바꿨는데 한은자님은 불과 2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사과를 먹는 시간과 조합만 조정했을 뿐인데 야간뇨가 줄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다리 부종도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하루 종일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신장 회복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사과의 잘못된 조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탁에서 이 조합을 당연하게 여기시는데요. 사실 이게 신장에는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과에는 구연산, 사과산 같은 천연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산 성분들은 위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유의 단백질, 특히 카제인 단백질이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위 속에서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응고 반응이 일어나요. 마치 치즈를 만들 때처럼 단백질이 뭉쳐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젊을 때는 위산 분비가 활발해서 이런 응고물도 잘 분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응고된 덩어리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신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덩어리는 장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암모니아 같은 독소들이 생성되고 이 독소들은 혈액으로 흡수돼요. 그럼 신장이 이 독소들을 걸러내야 하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는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6세 한은자님이 바로 이 조합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10년 넘게 매일 아침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셨는데 3개월 전부터 심한 피로와 부종을 겪으셨죠. 식습관을 개선한 후에는 신장 기능 지표인 사구체여과율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사과도 드시고 우유도 드세요. 다만 시간을 분리한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과를 먼저 드시고 최소 1시간 뒤에 우유를 마시는 겁니다. 사과가 소화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우유를 드시면 위에서 응고 반응이 훨씬 적게 일어나요.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잦은 분들은 반드시 이 시간 간격을 지키셔야 해요. 혹시 아침마다 사과와 우유 함께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나눠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직후에 사과를 먹는 습관입니다. 저녁에 삼겹살이나 치킨을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개운하다는 느낌 때문에 습관처럼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위장과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는 그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위산과 담즙을 분비합니다. 이미 위 속이 바쁜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 섬유질이 많고 산 성분이 강한 사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과 사과의 유기산이 만나서 위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쓰림, 명치 통증, 트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대한소화기 연구회에서 중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식사 후에 바로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 중 58%가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장이 제대로 소화를 못하면 음식물이 장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독소가 생성돼요. 결국 또다시 신장이 그 독소를 처리해야 하는 거죠. 70세 송정희님은 삼겹살을 드신 후에 사과를 즐겨 드셨어요. 그런데 명치 통증과 잦은 트림으로 고생하셨죠.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식후 2시간 뒤로 사과 먹는 시간을 조정하니까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2시간 뒤에 드신 사과는 지방 분해를 도와서 속이 더 편하다고 하셨어요. 식후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사과를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때쯤이면 주된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과의 펙틴 성분이 오히려 남은 지방 분해를 도와줄 수 있어요. 특히 매운 음식을 드신 후에는 사과 대신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구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 사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식사 후 바로 사과 한 입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앞으로는 이 시간만 기다려보세요.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밤 8시 이후에 사과를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드시고 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보시면서 과일을 드세요. 특히 사과는 씹는 맛도 있고 달콤해서 야식 대용으로 많이 드시는데 이게 신장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밤 시간대는 우리 몸의 대사 리듬이 완전히 바뀝니다. 낮 동안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소화와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하지만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몸은 휴식과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낮 시간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사과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하나에는 약 15g의 당분과 100ml 이상의 수분이 들어있어요. 이미 휴식 모드에 들어간 신장이 갑자기 이 당분과 수분을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신장은 할 수 없이 다시 일을 시작하죠. 그 결과가 바로 야간류예요. 국립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중에서 밤 9시 이후에 과일 섭취 습관이 있는 경우 야간류 빈도가 평균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68세 최영숙님은 잠들기 전에 사과 몇 조각을 드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한밤중에 화장실을 두세 번씩 다녀오시니까 잠을 깊이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낮에도 계속 피곤하셨죠. 그런데 이 습관을 끊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숙면 시간이 2배로 늘어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이 밤에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니까 낮 시간 동안의 기능도 훨씬 좋아진 거예요. 사과는 반드시 낮 시간대에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이나 점심 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시간에는 신장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수분과 당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밤에는 신장과 간이 회복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일뿐만 아니라 주스, 차 같은 수분 섭취도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밤에 과일 드시고 자주 깨시는 분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낮에만 드셔보세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새우나 게 같은 각각류와 사과를 같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사과의 유기산이 해산물의 단백질과 반응해서 소화가 어려워지거든요. 해산물 요리를 드셨다면 최소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사과를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사과를 너무 차갑게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드시면 찬 기운이 위장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과는 실온에 30분 정도 두셨다가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잠깐 담갔다가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사과를 먹을 때 껍질째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해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시면 농약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농약 성분도 결국 신장이 걸러내야 하는 독소니까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신장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사과와 우유는 따로 식사 후 2시간 뒤에 그리고 밤이 아닌 낮에 드시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신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이제는 반대로 신장을 회복시키는 사과 활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사과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 1시간 뒤입니다. 기상 후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굉장히 강하게 분비돼 있어요. 이때 바로 사과를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러면 위산이 희석되고 위벽도 보호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사과를 드시면 딱 좋아요. 이때는 신장도 하루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된 상태라서 사과의 수분과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속이 약하신 분들은 사과를 따뜻한 물에 담가서 미지근하게 만든 다음 드시면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침, 신선, 따로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언제 드시나요?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장 건강을 도와주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줘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장과 눈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당근을 생으로만 드시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떨어져요. 당근은 살짝 익혀서 갈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마다 사과 반쪽, 당근 반쪽에 미지근한 물을 약간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 한 잔 만들어 드세요. 단맛도 자연스럽고 포만감도 있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요즘 눈이 침침하시거나 눈 피로가 잦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사과와 삶은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것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달걀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근육과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시는 분들한테 딱이에요. 삶은 달걀 1개와 사과 1개면 단백질, 비타민, 섬유질을 모두 챙길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달걀을 튀기거나 버터에 조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들어가면 사과와의 궁합이 나쁘고 신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삶아서 드세요. 아침 식사 간단히 챙기시는 분 계신가요? 내일 아침부터 이 조합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 찐 사과와 꿀을 함께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를 쪄서 드시면 항산화 성분이 더 활성화되고 따뜻한 성질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여기에 꿀 한 스푼을 살짝 더하면 천연수면 보조식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당분이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서 긴장을 풀어주거든요. 다만 꿀은 과하게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까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으세요. 찐 사과 반쪽에 꿀 한 스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늦게 드시면 오히려 소화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수 있으니까요. 요즘 깊이 못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것도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사과의 수용성 섬유질과 고구마의 불용성 섬유질이 만나면 장 운동이 부드럽게 활발해져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효과적이죠. 점심 대용으로 삶은 고구마 1개와 사과 1개를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고구마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속 더부룩한 느낌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사과를 드실 때 물을 함께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과를 먹고 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시면 사과의 섬유질이 장에서 더 잘 작용해요. 그리고 신장으로 가는 수분 공급도 원활해져서 노폐물 배출이 수월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사과를 드신 후에는 물을 꼭 마셔주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과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사과를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과해져서 오히려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사과 반 개에서 1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사과를 보관할 때도 신경 쓰셔야 해요. 사과는 냉장 보관하시되 먹기 30분 전에 미리 꺼내 두세요. 실온에 가까운 온도의 사과가 소화에도 좋고 맛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으시고 가능하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해서 깨끗하게 씻으세요. 혹시 치아가 약하셔서 사과 씻기 힘드신 분들은 갈아서 드셔도 좋아요. 다만 갈아서 드실 때는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만들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산화를 조금 늦출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사과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적당량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신장 건강도 지키고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왜 이 사소한 습관 변화가 신장의 수명을 지키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좋다고 믿은 사과가 왜 신장을 힘들게 하는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사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먹는 방식에 있었어요. 사과는 분명히 훌륭한 과일입니다.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언제, 무엇과 함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잘못된 습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아침에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것, 이건 위에서 응고 반응을 일으켜서 소화가 안 되고 결국 신장에 독소 부담을 줍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사과를 드시는 것, 이것도 과도한 위산과 섬유질이 충돌해서 위장을 자극하고 신장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밤 8시 이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 이건 휴식 모드에 들어간 신장을 강제로 일하게 만들어서 야간요와 숙면 방해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습관은 이렇습니다. 사과는 따로 드세요. 우유나 다른 유제품과는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겁니다. 식사 후에는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드세요. 그때쯤이면 주된 소화가 끝나서 사과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8시 이전에 드세요. 가능하면 낮 시간대, 특히 아침이나 점심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신장은 부담에서 벗어나고 숙면의 질이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셨어요.
66세 한은자님은 2주 만에 야간뇨가 줄고 몸이 가벼워지셨고 70세 송정희님은 명치 통증이 사라졌으며 68세 최영숙님은 숙면 시간이 2배로 늘어나셨어요.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정화장치예요.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신장이 과로하면 이 정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그 독소가 피로, 부종, 피부 트러블, 불면증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신장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몸속 노폐물이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단 한 가지 습관, 사과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하세요. 아침에 사과는 따로 신선하게 드시는 겁니다. 기상 후 물 한 잔 마시고 1시간 뒤에 사과 한 개, 이것만 지키셔도 됩니다. 그 한 끼가 내일의 피로를 바꿔요. 그 작은 선택이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신장을 지치게 만들 것인가,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 특히 요즘 피로하시거나 밤에 자주 깨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 해보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께 힘을 줄 겁니다. 아,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실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장 건강은 단순히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장이 건강해지면 심장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 단순히 사과 먹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과만큼 익숙하지만 단 한 컵의 물로 신장을 깨우는 과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과일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식습관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시겠어요? 아침 사과와 우유를 분리할 건가요? 식후 사과 시간을 조정할 건가요? 아니면 밤 사과를 끊어볼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실천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